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최근에요, 이 한국에서 좀 중국인의 간첩 활동, 네,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언론에 좀 그런 뉴스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자주 띕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자꾸 띄면은 이제는 반중 정서에 더 이제는 효과를 곤두서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뉴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간첩 활동에 이 좀 비상이 좀 걸린 상황인데, 이 주한미군 동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지금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동아일보, 네, 지난 4월 3일 날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현역 군인을 포섭을 했다. 그래서 한미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을 체포를 했다. 예, 방첩사, 네, 3월 중국 조직원을 붙잡았다. 현역 장병이 사용하는 오픈 채팅방에 접근을 해서 이 포섭된 병사, 스파이 카메라를 또 반입을 했고 국방망 게재된 자료 촬영을 해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중국 총체 포섭 당시 중국군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 간첩죄 적용 제3구 확대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좀 중국 동포와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국가정보원과 방첩사 등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일당이 기밀이나 군사상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금전을 건네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등을 동원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를 얘기를 하겠죠. 그도 이 동환한 증거를 확보를 했다. 네, 이렇게 국가정보원하고 이 방첩사 등에서 이렇게 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중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접죄 적용 대상을 적국, 그러니까 북한을 넘어서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에 국군정보사령부 공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서 블랙요원 신상정보를 비롯한 2급 군사기밀을 대규모로 넘긴 사건이 알려졌지만 기밀 유출 상대가 중국인이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네,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 전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이고 이거는 좀 확실한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99명의 이 중국인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체포해서 어디 뭐 오키나와인가요? 뭐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뉴스도 한참 시끄럽게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 의혹만 잔뜩 불어넣었지 결국은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데 이거의 이 사건 요거는 현역 이 한국의 군인을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를 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팩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충격을 줍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는 관세 전쟁을 펼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죠.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거기에 중심에 이 한국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에
또 중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어쨌든 중국에 있었어도 이 군사 정보를 에 대한 상당한 이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시점에서 국내 체류학원의 동포분들 특별히 좀 이런 문제들은 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과거하고 달라진 중국에 어쨌든 한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미군의 첩보를 캐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저는 활동들이 이제는 본격화되어 간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이 한국이 어쨌든 그런 좋은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정보를 어쨌든 수집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일보에 있는 사설입니다. 지난 4월 2일 이동훈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한마다 반중정서는 누가 자극하는가? 네, 이동훈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논설위원이 바라본 이거는 그렇죠. 한국 사회 지금 반중정서, 네, 현중정서가 확산되고 있죠. 그 핵심 요인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국내 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중국인들이 많아서 한국에 이런 중국인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뭐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계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동훈 이 논설위원이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반중 혹은 현중 정서가 확산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최근 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를 압박한 사례를 보자.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핸드백이 펜디 제품으로 공개되자 자국 문화도용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펜디는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홍보 콘텐츠를 삭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명 각본가 장성란이 중국 인민정치협상위원으로 양회에 참석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펜디입니다. 펜디. 이게 펜디인데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명품백, 네, 펜디 이탈리아산인데 중분화 훔쳤다 발칵. 한국장인 협업한 펜디 결국. 자, 이분이 이제는 김은영 장인이죠. 중국 관영 한국15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펜디가 최근 제품 디자인의 문화적 뿌리를 한국어로 잘못 설명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분쟁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매듭이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 예술로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의 인기를 얻은 장신용 수공예품이다.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펜디에 중국 문화도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문제는 웨이보 트렌드 차트에 올랐고 관련 해시태그는 웨이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주제가 됐다. 네. 그래서 한 중국 네티즌 웨이보에서 펜디의 가방 디자인은 미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중국 매듭 직조 기술을 한국의 장인 정신에 기인했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펜디는 중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논란이 된 제품은 펜디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의 바케트백을 매듭으로 선보인 것. 핸드 인 핸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펜디는
핸드 인 핸드 캠페인으로 이탈리아, 호주, 스코틀랜드 등 전 세계 장인의 손을 들어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는데 한국에서는 김은영 매듭 장인이 참여했다. 이런 기사네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과 왕부의 의례 복식을 장식하는 정식적으로 사용되었던 망수 무늬도 넣었다. 김은영 장인은 일자 문양, 나무 문양 등 특정 패턴을 넣어 강조를 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팬디 측은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에서 김은영 매듭장과 협업한 게시물을 삭제를 했다.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팬디 측은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과 달리 매듭은 우리 역사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동식물에서 이름을 따오는 등 중국,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팬디의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에 국내 네티즌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국 네티즌들의 성토가 정치, 외교 문제로 연결되는 구도로 볼 때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듯하다. 이미 중국은 한복, 김치, 갓, 심지어 아리랑까지 자국 것이라고 때를 써왔다. 이에 한국이 반발하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문화 도용 프레임 전략이 한국 내 반중 정서의 근인이다. 중국 국수주의자들은 한국의 사극이 중화 문화 유산을 강탈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는 K-팝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설령 당송시대의 매듭 기술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 해도 한국의 전통 매듭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우리의 독창성이 가미된 예술로 발전했다. 차제 중국은 춘추시대 고사 불화유지 뜻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됐다 이런 뜻이죠. 예,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간다 이런 뜻인데 타국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도용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역사, 가치관에 따라서 고유하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생성형 AI 딥시크가 챗 GPT를 도용했다고 폄하당하면 무슨 기분이 들지 상상해봐라. 최근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오도하지 말라며 한국 내 반중 중소를 성토했다. 하지만 한국민이 중국을 향해 반감을 가지는 근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중국이 문화 패권이 아닌 문화 교류를 원한다면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이 반중 정서는 누가 자극하는가? 결국은 이동원 논설위원은 반중성은 중국에서 오히려 더 자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도의 칼럼 글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글을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를 시켜 드렸던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중 정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반중 정서가 그전에는 중국인에 대해서 글쎄요, 그때는 뭐 한중수교 되기 전까지는 그냥 중국 하면은 좀 가깝게 연나라에 있지만 거의 왕래가 없었으니까요. 좀 멀리만 느껴졌죠.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좀 중국들이 왔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을 했고 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한국 사람들이 좀 업신여긴다 그럴까 뭐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죠. 참 못 사는 나라다 뭐 그런 분위기 기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뭐 2000년도 들어서면서 또 중국도 나름대로 좀 발전되고 뭐 이렇게 나가면서
상당히 한국 경제에 큰, 뭐랄까요,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 시장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이 중국으로 수출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중국에 대해서 뭐 반감을 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여론조사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2015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정서나 뭐 그거는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는 서서히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반중 정서라 할까요? 이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를 보면은 먼저 보니까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그리고 어느 날에는 봄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이제는 뭐 5월달 되면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다. 막 그거는 좀 중국이 아마 이제 굴뚝산업, 공장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먼지들이 이제는 바람을 타고 이 한반도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런 거죠. 그거는 결국은 중국이 아주 뭐 석탄도 많이 떼오면서 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어쨌든 그 여파를 이제 한국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중국도 뭐 공장을 많이 안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미세먼지는 그전보다는 많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자체 중국 내에서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환경 문제가 극심해지니까 최대한 그런 미세먼지를 내뿜는 그런 굴뚝 공장 이거는 최소화 시켜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코로나19 이후 뭐 중국의 어쨌든 그 제조업들이 그전만 못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에 뭐 날씨가 좋아졌다, 하늘이 맑아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그런 측면을 좀 줬던 게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사드죠. 2017년도에 사드 문제 때문에 그때 롯데가 뭐 중국에 진출을 했다가 상당히 뭐랄까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뭐 곳곳에 실제 저도 한번 심양인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롯데에서 큰 쇼핑몰을 크게 짓다가 다 짓지도 못하고 이 사드 사건 때문에 그냥 다 멈추고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는 2020년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문제가 역사, 문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동훈 논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한복 논란이 있었죠. 이 북경 동계올림픽 때. 그리고 김치, 그리고 갓, 뭐 아리랑. 물론 이게 이제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게 중국에서 우리의 문화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거는 아니겠죠. 이 중국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어떤 중국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는 뭐 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국내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볼 때는 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그런 문화 어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에 어쨌든 그 이어간 그런 건데, 이 조선족 동포들 자체를 같은 한 민족으로 동포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그렇죠. 중국에서는 분명히 조선족의 것이다, 조선족의 문화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좀 불편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뭐 논란, 서로 좀 다툼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중국의 그런
한국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어떤 군사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간첩 좀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더 어느 때보다 이제는 많아졌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이 반중 정서가 이 한국사에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번 볼까요? 뭐 이 기사 말고 또 하나 제가 이 반중 정서와 관련돼서